자, 그 다음에 이제 91 좀 봐주세요. 91페이지. 그 4번에 보시면 뭐 새로운 기구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명칭만 볼게요. 그 4번의 밑에 양가로 1번. 그 줄만 줄 좀 거주세요. 국토통보 장관은 돼 있고요.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자, 이제 두 개 기하세요. 자, 지금 나온 기구가 뭐라고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명칭 아셔야 되고. 그 이제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장 돼 있죠. 그 문제 하나 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별도로 뺐습니다. 빼놨고. 밑에서 이제 5번 부동산 종합공부. 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요거는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왔어요. 한동안 열심히 나오다가 아마 올해 또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 보시고요. 자, 정식 명칭이 요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네, 요거 새로 만든 장부입니다. 자, 첫 번째. 그 1번에 줄 그어주세요. 1번에 양가로 1번. 자, 지적소관청은 줄 긋고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운영권자는 누구? 그 이제 지적소관청 하나 됐고. 그 다음 양가로 2번은 별표. 자, 지적소관청은 자, 그때 파란 글씨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멸실 방지 체계 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전산 지적공부 있죠. 자, 전산 지적공부에 멸실 방지 체계 구축은 누가 했어요? 그건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에 멸실 방지 체계 구축은 지적소관청이에요. 요거를 묶어놓으면 헷갈려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명칭을 딱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언제나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언제나. 뭐 하나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장 가져서 이제 두 번째는 그거 알죠. 이제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제 큰 2번 보세요.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록사항 첫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는 무슨 장부? 요 이제 지적공부.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이제 그 지금 나온 4개를 한 개로 묶었어요. 그게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 명칭 알아야죠, 명칭. 이제 그리고 5번. 자, 5번은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5번 옆에다가 보류. 5번 옆에다가 보류.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다른 말로 등기부예요. 등기부. 현재 그럼 등기부는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왠가면요. 자, 지금 보세요. 부동산 공부의 장부가 4개 포함되어 있죠. 여기다가 등기부도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부 떼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부를 적으려면 이제 누가 줘야 돼요? 법원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못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류예요, 보류. 지금도요, 맨날 싸우고 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는 내놔라 이렇게 하고요. 법원은 못 준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등기부는 아직은 보류. 그래서 이제 4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관련 지문이 또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건 좀 이따 볼 거고, 그 밑에서 이제 3번을 딱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지명서 발급.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명칭이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죠. 요것도 열람하거나 등본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신청 또는 등본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당연히 소관청이 하겠죠. 소관청인데 요게 지금 전산화가 돼 있어요. 누구에게도? 읍면동에도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3번에서 1번 지문 하나 줄거주세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열심히 막 외울 지문은 아니죠? 그 다음 옆에 가서 양가로서 그냥 옆에서 이제 그 4번에서 옆에 페이지 4번에서 양가로 2번 별표. 4번 양가로 2번. 그거 되게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동성에 대해서 종합공부에 동성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줄 그세요.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자, 이제 이유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세요. 장부 이름이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죠. 이건 장부가 지금 4개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지적 공부, 두 번째가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가 개별 공시지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럼 만약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랑 요 장부랑 내용이 불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아직까지는 요 장부가 주 장부죠. 요건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보조 장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양자의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소관청이 이걸 함부로 막 바꿔버리면 또 문제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이제 양자의 불일치 발견하면 이때는 여기다가 정정을 먼저 요청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정업 공부와 장부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한다. X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해라? 관리기관장에게 요청을 해라. 요청하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바꿔주겠죠. 이렇게 해야 이제 장부가 불일치가 이제 덜해진다 그 말이죠. 됐고, 이제 그 문장이고요. 그럼 또 이거 어때요? 이제 소유자가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소유자가 바로 여기다가 그냥 요청하면 돼요, 안 돼요? 요청하면 소관청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자 발견하면 소유자 어떻게 해야 돼요? 소관청에 신청하면 소관청이 뭐 한다? 요청을 해서 똑같이 고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그 밑에 있어요. 3번 더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정보 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한다. 정정을 신청하면 이제 소관청이 뭐 한다? 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겠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느낌이요. 요게 만약에 시험에 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시험 나오면요. 정답은 그 물어봐요. 정정 절차. 정정 절차가 이제 되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서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가 와야죠. 자, 들어보세요. 자, 복구는 뭘까요? 복구는 지적 공부가 멸실했을 때, 훼손됐을 때, 그때 지적 공부를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 만드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이제 복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 보시고, 자, 의에서 이제 하나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자, 자, 94페이지. 지적 공부의 복구란 지적 소관청이 가로손 빼버리고 지적 공부의 전부도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이에 준하는 재난 등으로 멸시 훼손됐을 때, 그 다음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옆에 하나 적어주세요. 시도지사 승인 X. 시도지사 승인 X. 우리 시험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왔어요.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렇게 잘 나왔었어요. 지금 뭔가 하면 지금 복구는 없어졌죠. 그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승인을 받고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제. 그럼 복구할 거예요. 이제 복구할 건데, 이제 복구하는데 복구 절차가 자료가 와야죠. 이렇게 합니다. 복구 자료는 2개로 잘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토지대장은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따로 모아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자, 토지 표시가 하는 자료는 되게 많죠. 외우는 거 아니고요. 묶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복구 자료 쭉 묶어놓고 7개 묶어놓고요. 앞에다 쓰세요. 이렇게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 이렇게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 그러면 사문서는 왜 안 될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특징은 뭔가 하면요, 얘들은 대부분 다 토지가 표시 나온 공문서들이에요. 자, 보세요. 몇 개 적어놨는데, 첫 번째 지적공부 등본. 이 지적공부 등본 누가 준 거죠? 소관청이 준 서류예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성과도 나오고, 또 이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소관청이 준 서류인데 뭐. 왜 이제 다 이제 공통점 뭔가 하면 국가가 주는 서류만 된다 그 말입니다. 포인트 이제 토지 표시 나온 것만.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뭐가 있다?
언제 소유자는 등기부가 와야지. 첫 번째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법원에 판결서. 그래서 이제 요 복구 자료도 이제 자주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 가세요.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뭐가 있다?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또 이제 법원에 판결서 되고. 그다음 이제 자, 절차 좀 볼게요. 자, 복구 절차인데 복구 절차를 막 세부사항을 많이 보진 마세요. 그 제가 책에다 그 그림 그려놨어요. 절차도 이렇게. 자, 그럼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가 이제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거 어떤가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무슨 관할 구역인데 구청에 불이 났어요. 구청에 이제 지적 공부가 불타고 없어졌다. 그럼 이제 지적직 공무원들 뭐 해야죠? 복구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불타고 없어졌죠. 자, 무조건 그냥 지게 메고 측량하러 가요? 근데 보세요. 불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에 지적공무 등본을 다 떼갔어요. 요 등본 갖다 주면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자료를 조사해야지. 자료 조사하고 그럼 자료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측량하러 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한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복구 자료 조사서. 또 자료들을 만들고 이제 요거 바탕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복구 측량하면 되겠지. 측량하고 측량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바로 그냥 복구해버릴까요? 그럼 뭔가 하면 측량 끝났죠. 그랬더니요 경계가 바뀔 수 있잖아요. 면적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결과를 게시해야 돼. 자, 게시하는데 게시 기간은 얼마 이상? 여기가 15일 이상. 게시해 놓으면 소유자가요 내 토지가 이제 면적이 줄었다, 경계 바뀌었다 이 시정하겠죠. 그 후에 복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절차를 쭉 잡으시고요. 세부사항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네, 특히 여기 좀 주의하셔야 돼. 제일 처음에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 가지고 뭐 하고 조사서와 자료들을 만들고 요거 가지고 측량합니다. 이제 순서가. 그래서 이제 스킬마틱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시험 나오면 뭐 간단해요. 뭐 복구 자료 물어보거나 대부분 요거 시험 나왔어요. 복구 자료 파트가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잠깐 볼 게 있습니다. 그 뒤에 96 가보실래요? 거기 일람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명치 한번 보세요. 일람도라는 말. 자, 보시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건 어딘가면 작성이 있죠. 작성 비치 2번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줄 준 거 주세요. 일람도는 당해 도면에 축척에 10분의 1로 작성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도 좌측 상단에 일람도를 표시한다. 지적도 좌측 상단에 뭐가 들어왔죠? 색인도가 들어와야지. 그거를 일람도로 시험에 냈었어요, 한번. 근데 일람도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아까 이제 한번 했으니까, 소초동.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 근데, 원래 도면 사이즈가요, 30, 40이에요. 원래 도면 사이즈가. 여기 이제 30cm. 여기가 40. 자, 요런 도면이 몇 장 있다고요? 50장. 여기를 옆으로 10개를 딱 놓으면은, 이 길이가 얼마? 4m. 밑으로 5개를 쌓으면 1.5m. 그러면 소초동 도면인데요. 붙여놓으니까 4m, 1.5m예요. 한눈에 딱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요. 이제 요 도면을 줄여요. 10분의 1로. 그럼 요 도면이 이제 요만해지겠죠. 그리고 줄여서 요런 도면을 이어놓은 거. 그게 이제 일람도예요. 일람도는 보세요. 요 도면을 1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요 작은 데다가 각 필지를 다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려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지역의 행정구역 선, 도로, 하천 이런 거 표시해 줍니다. 그거 쉽게 알 수 있게. 그거를 일람도라 불러요. 이제 명칭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일람도. 그래서 옆에 한번 제가 실어놨어요. 일람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보는 거 주면. 여기 명칭 하셔야 돼요. 이제 요런 도면을 뭐라 부른다? 일람도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시험 한번 나와가지고 누가 자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됐고. 이 밑에 2번 보세요. 결번대장. 그것도 제목만 보시죠. 결번대장. 자, 그러면 하나. 결번이 뭘까요? 자, 그쵸. 자, 여기 보세요. 토지를 이렇게 세 필지를 묶었어요. 9번지, 10번지, 11번지. 합병했다. 합병하면
원칙은 몇 번지? 9번지. 그럼 이제 자, 나머지 두 개 집어넣으면 필요가 없죠. 요거를 싹 지워버려요. 요거를 결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결번 처리한 집어는 다시는 안 써요. 그럼 이거 앞으로 쓰지 말라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번을 적어놓은 장부, 그게 뭐다? 그게 결번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번 대장은 제일 끝에 줄 양가로 3번 보실래요? 자, 97페이지 제일 끝에. 자, 결번 대장은 끝에 보시면 돼. 지적 속의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얼마 동안 보존한다고요? 영구히 보존한다. 이 문장이 우리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요. 한 번은 정답이었고요. 2번은 그냥 들러리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번을 적어놓은 장부, 그게 뭐다? 결번 대장. 이렇게. 그래서 일람도 결번 대장은 명칭만 아시면 돼. 이렇게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3장은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요. 대부분 그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구 그림으로 딱 보셔야 돼. 그리고 그 3장 뒷부분은요. 제목이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보존이나 공개 파트. 두 번째가 지적 전산 자료. 세 번째가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복구.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의 위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됐고. 넘어가서 이제 4장 가주시죠. 자, 108페이지. 4장. 이제 타이틀은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순서 한번 볼게요.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고,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그게 토지 이동. 또 하나는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게 뭐다? 지적 정리.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첫 번째,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가 와야죠. 그럼 이제 자, 볼게요. 일단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 많이 봤으니까. 자, 토지 이동의 의의는 아시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 이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토지의 표시를. 꼭 그 말이 와야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토지 이동 종류 아시죠? 우리 이렇게 써요. 요 토지 이동 종류는 대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하나 해면성 말소. 근데 그것도 포함돼요. 축적 변경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소재 변경. 요거는 토지 이동 사유도 아니다. X 한 번 더. 지번 변경. 도시개발 사업한다. 다 토지동이야. 그거 쏘고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뭔가 하면 토지동의 의의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그랬죠? 그러면 소재, 토지 표시 아니에요. 표시예요. 지번도 토지 표시지. 또 도시개발 사업한다. 사업 끝나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싹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토지동 사유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토지동 종류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를 6가지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자, 소유자 변경. 요거는 토지 이동 사유도 아니다. 요게 아니다지. 또 소유자의 주소 변경. 없죠. 공시지가 변경. 아니죠. 토지 등급 변경. 아니죠. 제일 먼저 구분하세요. 토지동 사유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가끔 그게 물어보세요. 토지동 사유가 6개밖에 없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사유 무지무지 많아요. 대표가 이제 6가지 보는 겁니다.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요거는 이제 토지동 조사 절차인데, 이걸 제가 책 앞에 적어 놨어요. 2장에다가. 2장 잠깐만 가주세요. 2장 제일 앞에. 자, 35페이지. 35페이지 잠깐만 가주세요. 35에서 그 끝에 양가로 2번이 있죠.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 등록 절차. 별표 3개 딱 쳐주시고. 35페이지, 그 끝에 있는 거. 35페이지. 양가로 2번.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흔히 표현해요. 토지 이동조사 그래요. 이제 제목.
토지 이동조사 한다. 됐고. 이것은 절차인데, 절차를 제가 이제 쭉 뽑아볼게요. 절차인데, 이제 어떤 지역을 토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소관청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이렇게 불러요. 줄거주세요. 이 계획을 뭐라 부른다?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세우고. 명칭 중에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첫 번째 찾았어요? 그 이제 1번의 제목 계획을 세우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는 걸 이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자, 무슨 조사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시험 보러 가시면 우리 시험 장난치기를 동자를 용자로 바꿔치기예요. 토지 이용 현황조사. A씨가 아니고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내준다니까. 그럼 시험 나오면요, 제일 먼저 여기 확인하는 거예요. 동인지 용인지. 자, 무슨 조사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조사 과정을 적어야 돼요. 토지 이동 조사부를 만들고. 요 서류 가지고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를 그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오면 요 서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이제 소관청에서 확인하고 준 서류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한번 쭉 잡으시고요. 이제 명칭 2개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요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조사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한다. 명칭 현황 조사하고. 그럼 이제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2개는 꼭 아셔야 돼 이제. 자주 이제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좀 해주. 명칭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세요. 뒤로 돌아서. 자, 109페이지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그래서 같이 좀 묶어놓을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묶고. 그럼 토지이동 종류 봐야죠. 첫 번째 이제 토지이동 사유. 자, 보시고 저 토지이동 사유란 말은 종류 그 말이에요. 대표 6가지 이제 오늘 4개만 딱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신규 등록 와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등록은 외우는 거 아니죠. 자, 쉽게 신규 등록은 뭘까요? 그렇죠. 자, 이거 어때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 공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예요? 요게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경우지. 공유수면 매립이고. 두 번째 이제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다. 자, 제가 이제 배 타고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던 무인도 하나 발견했다. 그 토지는 지적 공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만들어야지.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의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 이제 그 줄만 한번 거보세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 이렇게 2가지. 그럼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신규 등록은 자, 기억하세요. 신청 의무 기한이 얼마? 그 다음 장에 있어요.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다. 60일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제 밑에서 4번의 첨부 서류 있죠. 첨부 서류에서요. 그 4번의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 2, 3, 4 4개를 묶어 주세요. 그리고 그 4번에 줄거 주세요. 자, 그 밖에 소유권을 지명하는 서류의 4번. 자, 줄 하나 걸어주시고 요거 이제 그 서류 4개 외우지 말고요. 이제 신규 등록은 특징이 있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그 문제는 내가 신규 신청을 딱 할 때 국가가 내가 소유자인 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소유권을 지명한 서류를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4가지인데 그 4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묶어놓고 한 가지 뭐라 불러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자, 양가로 2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양가로 2번 위에 해당한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요 문장 시험 나왔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야죠.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돼요. 근데 그 서류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출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럼 그때는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 소관청 확인받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 포인트 있어요. 지적소관청 확인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시험에 그렇게 냈어요. 자, 토지동 신청 시 첨부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한 경우 시도조사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한다. 시도조사 확인이 아니고 지적 소관청 확인 받아야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저 특징 볼게요. 자,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누가?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 해야죠. 이게 되겠지. 이제 묶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할 때는 이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리고 책에서는 거기 이제 5번에서 정리 방법 쭉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옆에 가서 111페이지 꼭대기 양가로 3번 별표. 제일 꼭대기 양가로 3번. 그럼 이제 이것도 확인해야죠. 자, 이제 날이면 날마다 왔어요. 자, 또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요거 나와야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지적공부 먼저. 등기 먼저.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그럼 이제 등기하고 이제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주는 거 요거 뭐라 부른다? 뭐가 맨날 촉탁이. 자, 뭐다? 그치.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요거 와야죠. 이제. 그거 알려줘요. 그럼 두 번째는 토지 표시 바뀌면 등기 먼저, 지적공부 먼저. 그때가 이제 지적공부 먼저지. 자, 그러면 지적공부 바꿔놨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되겠죠? 이때 이제 지적소관청이 더 알려줘야 돼. 요게 뭐다? 요게 촉탁이지. 그래서 다시요. 자, 등기 촉탁. 촉탁이란 말은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라고. 요게 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동 발사하면 촉탁한다 나왔죠.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그렇지.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해요? 자,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이유는 없다요. 이거 외우셔야 돼. 다시 토지동 발사하면 촉탁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거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흔히 농담을 그렇게 해요. 신규 등록 시험 나오면 정답은 예예요. 등기 촉탁 안 한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양가로 3번 줄거 놓으세요. 등기 촉탁 안 함. 이렇게. 하나 묶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토지동 발사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막 크게 막 빈말에 문제 낼 파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용어 정의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놓는 것. 꼭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자, 및 대신에 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옮겨 그림은 자, 문제 옮겨 그림은 보세요. 아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임야도 축척은 아까 딱 두 가지였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직 6000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6000분의 1짜리 임야도를 지적도로 옮긴다. 그럼 지적도 축척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옮겨 그림은 정밀도가 이제 좋아져 나빠져요.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요게 뭐다? 요게 등록 전환. 이렇게 이제 꼭 나와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그리고 이제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등록 전환 파트는 지목이 바뀐다가 원칙이었어요. 왠가 보세요. 임야도 토지를 지역도로 옮겼죠. 원칙은 지목이 바뀌겠죠. 그게 요건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개정할 때 그걸 빼버렸어요. 요건을. 그래서 이제 거기 대상 토지 별표 치고 이번에 대상 토지. 그 대상에 이제 그 전화해서 이제 2번에서 대상에서 양가로 1번을 잘 보셔야 돼. 대상 양가 1번. 자, 보세요.
산지관리법 쭉 가서 건축법,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작년에는 여기를 지목평형을 수반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지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자,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으면 이제 지목이 바뀌든 말든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지목이 바뀌겠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 이제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2, 3, 4, 3개 묶어주세요. 자, 2, 3, 4, 3개 여기는 지목이 이제 안 바뀌는 경우들이에요. 자, 이제 보시고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그걸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도면의 통일성. 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림 하나 이제 봐주시죠. 여기 이제 임야도 지역입니다. 이번에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지목이 임야가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지. 허가 받고 변경시켰으니까 지목은 바뀐 걸로 봐줘야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대인 토지를 임야도에 그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현재 이만큼 토지가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요거만 임야도를 따로 그려놓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요. 그때는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우리나라는 지적도 지역 내에 지적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래요. 이제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옮겨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지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건 줄여서 사실상 지목 변경 그래요. 사실상 지목 변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도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임야도 지역이에요.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요거를 대로 쓰고 있어요. 봐요. 자, 임야도 지역 내에서 임야인 토지를 대로 쓰고 있다. 그럼 지목을 대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요. 이만큼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 함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제한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임야인 채로 그냥 둬라 그 말이지.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상 지목 변경.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선이다. 줄 그어주시고 도시군관리 계획선.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은요. 임야도 지역은 읍면적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읍면적을 잘라서 요만큼을 도시로 편입시켜요. 문제예요. 보세요. 읍면적을 잘라서 도시로 편입을 시키면 여기는 지목이 뭐로 바뀔지 아직 알아야 몰라요. 아직 모르죠. 이때 어떻게? 임야인 채로 그냥 옮겨놓고 계획이 나오면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상 토지 4가지 꼭 보셔야 돼.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상이 4가지죠. 4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4개 쓰고 아무 하나 집어넣으면 돼. 다음 중 등록 전환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 보시고 특히 1번 좀 주의하세요. 1번.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지목이 바뀌는 거 안 따지고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는 안 낼 것 같은데 치사하게 낼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전환 파트는 지목 파트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특징이고. 그다음 이제 줄거주세요. 등록 전환은 이제 신청 의무 기한이 얼마?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고 60일.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특징 볼게요. 정리 방법. 자, 정리 방법에서 등록 전환 시킬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겠지. 자, 이유 보세요. 임야도 토지를 지역도 옮겼죠. 축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 지적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보세요. 전환을 시키면 토지는 장부가 4개 있죠. 임야대장과 임야도, 토지장과 지역도. 장부 4개를 다 보관할까요? 이제 뭐는 필요 없다. 그렇죠?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거는 등록 말소. 자, 주의하세요. 제가
등록 말소를 했죠. 얘들은 찢어서 없애버린다, 서고에 보관한다. 서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말소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자, 그림 보세요. 전환을 시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환을 시킬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지적 측량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자, 그럼 잘 봐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차이가 안 크죠. 그 문제 여기서 옛날 면적 요거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안 바꿔요. 안 바꾸고 그냥 새로운 면적을 그냥 적어줍니다. 차이가 안 크니까. 근데 여기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라는 말은 차이가 크죠. 그러면 장부 두 개가 기록상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옛날 장부를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제나 정답되는 지문이에요. 다시 한번. 자,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작으니까 옛날 면적은 바꿀 필요가 없고 새로운 면적을 적어줘라. 끝. 그럼 이제 이게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라면 차이가 크지.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는 기존 장부를 먼저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작년도 시험에 정답으로 뜬 지문이에요. 제가 줄 거볼게요. 자, 112. 5번에서 동그라미 2번. 그 파란 글씨죠? 자, 별표 딱 치고. 자, 임야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될 면적이죠? 그게 새로운 면적이에요. 그걸 이제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그때는 임야장의 면적,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에 전환해야 한다. 절차를 이제 잘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건 뭔가면요. 자, 등록 전환 파트, 여기 우리 시험에 5번 나왔거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4번 나왔나 보다. 4번 나왔는데 정답은 언제나 얘였어요. 작년 이거 나왔어. 작년 이 문제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또 이제 자, 등록 전환은 촉탁해요, 안 해요? 왜 또 좌우로 흔들어?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아까 했잖아. 자, 이렇게 잠깐. 토지동발사함은 촉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만 제외? 신규도만 제외니까. 촉탁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록 전환은 2개. 대상 토지 하나. 면적 증감 하나. 2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막 뭐 다른 내용 가지고 뭐 정답 만들지 않습니다. 자, 기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분할 볼게요. 이제 2개 한 더 볼게요. 분할하고 합병하고. 자, 분할이고. 자, 분할의 의. 자, 이제 분할의 의. 자, 분할은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동하는 것. 이렇게. 2필지 이상으로. 됐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현재 토지동에서 가장 흔한 게 분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요,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토지가 등차가 크면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주로 그거겠죠.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자,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사건 어떤가 보세요. 인접한 토지예요,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경계를 이제 여기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 갑이 건물을 새로 졌어요. 건물 새로 딱 졌는데 살고 있어요. 그 갑과이 나중에 측량을 딱 했어요. 그 경계가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였어. 우리나라 이런 땅 되게 많습니다. 의견 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을 경계를 이제 여기라고 살았는데 실제 여기였죠. 이제 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갑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을 조용히 어디 간다? 법원에 가야지. 법원 가 소송 제기해야지. 무슨 소송?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해소. 근데 문제는 건물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 문제요.
완성된 건물을 때려 부시면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시간 끌다가 조용히 이제 값 불러야지. 자, 네 건물 여기 때려 부시고 다시 지을래? 내 땅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싸게 비싸게? 그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는 경계가 이제 이걸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우리 토지를 잘라서 요만큼 팔겠지. 요게 이제 저 말이에요. 이제 경계를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요게 편해요.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한다. 근데 문제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토지 여기 맨날 잘라야 돼요? 안 자르고 그냥 요만큼 임대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두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자를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개를 그렇게 불러. 임의적 분할 그래요. 이제 분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게 중요해요.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문제가 일필지 일부의 용도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잘라야지. 여기가 그래서 의무적 분할이에요. 요거 아셔야 돼. 다시. 자,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이거 외부 있고. 그럼 또 의무적 분할은 신청 의무 기간이 얼마?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요거 이제 줄거 볼게요. 일단 113에서 보기 보세요. 대상 토지 보세요. 자, 분할해서 대상 토지 2번. 거기서 1번은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임의적 분할이에요. 이제 2번 봐야죠. 의무가 있는 경우. 가로 속에 뭐다? 의무적 분할.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형질 변경으로 용도 바뀌었을 때. 그거 아셔야 돼. 다시요. 자, 시험 이렇게 나면 어때요? 일필지 일부에 소유자 바뀐 경우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X죠. 소유자 아니에요. 뭐만? 용도만. 그치? 자, 밑에 3번 보세요. 원칙은 자유. 그 다음 장 가주셔야 돼. 다음 장 가서 자, 예외 신청 의무. 자, 이제 파란 글씨 보세요. 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 다음 이제 얼마 이내? 60일 내. 그 다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가 의무적 분할이에요. 의무적 분할. 이렇게. 그 다음 4번에서 양가로 2번 별표. 그 양가로 2번은요. 요거는 작년에 개정된 개정법률이에요. 자, 볼게요. 자,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경우. 그럼 줄 그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분할하라고요? 허가받은 후에 분할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작년도까지는요. 개발행위 허가랑 분할이 순서가 없었어요. 지금 법에 딱 정해놨어요. 어떻게? 허가받은 후에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리 방법에서 자, 이거 보시죠. 토지 분할할 때 자,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측량 당연히 해야 되겠지. 또 그리고 자 보세요. 기존에 의뢰 토지 면적이랑 분할한 후에 두 필지 면적 합계라. 토지 분할 전과 후에 원칙은 면적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제. 문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 문제. 다시 보세요. 사건 문제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요거예요. 이제 기존의 갑의 토지가 이렇게 됐어요. 갑의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 근데 갑이 토지를 이제 팔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측량을 딱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잘랐습니다. 토지를 자르고 봤더니 여기는 300, 여기는 190이에요. 300에 190. 합치니까 얼마? 490. 그럼 이제 보세요. 원래 500이었죠. 자르고 보니까 490이에요. 얼마 부족? 10. 그럼 뭔가 하면 500에서 10은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 면적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요거에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큰 토지는 많이 줘야죠. 307. 작은 거 조금 줘야죠. 얼마? 193. 요거를 이제 그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 혹시 민법 시간에 안분한다 들어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안분. 큰 거는 많이 주고 작은 거 조금 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요. 범위를 초과해요. 자, 초과란 말은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게 믿을 수 있지. 그때 옛날 면적을 직권으로 그냥 정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장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저 책 볼게요. 자, 114. 그 끝에 동그라미 2번. 자, 보세요. 자, 면적 결정에 있어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아야 한다. 원칙. 다만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이내. 그때는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요게 안분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허용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구상 면적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자, 초과란 말은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문제가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지금 거. 일단 이제 옛날 면적을 직권으로 그냥 지워라 그 말입니다. 정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면적 증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등록 전환 파트 있죠. 전환 파트에서 면적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출제위원들이요 그 문장 안 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이제. 분할에서의 면적 증감. 이것도 충분히 이제 한 번은 답으로 뜰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분할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의무적 분할 언제? 1필지 1부의 용도 변경. 요거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저게 이제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이제. 됐고. 자, 합병 맞아 볼게요. 합병. 합병의 의 보시죠. 합병이란 뭐?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됐고. 그 다음 이제 합병 대상화해죠.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2개 있습니다. 이거 꼭 묶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합병의 원칙은 소유자 자유예요. 자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그어주세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자, 거기서 공동주택화 있죠? 공동주택은 뭐가 있나요?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거. 그럼 아파트 부지를 필지를 막 잘라놓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줄 좀 그어주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자,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굴까요? 국가겠죠? 묶어서 공공용 지목 그러세요. 공공용 지목이다. 그래서 자, 다시 집 하나 보시면 이제 자, 필요로 할 때 이건 뭐 의미 없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또 하나 공공용 지목. 이 두 개는 반드시 묶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렇게요. 의무적 합병 그래요. 자, 그 다음 장 가세요. 다음 장 있어요. 다음 장에서 자, 4번 가주시죠. 116 4번 합병 신청. 그 끝에 있습니다. 4번. 원칙은 자유죠. 임의적이에요. 그럼 이제 예외는 별표. 신청 의무. 기업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두 번째 니은번은 묶어서 공공용 지목. 옆에 가서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내에 신청한다. 60일. 요거 시험 나왔어요. 30회 시험 때. 이겠죠. 의무적 합병생인 경우에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90일이 아니고 60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 5번 정리 방법에서 5번에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파란 글씨. 동그라미 2번.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포인트예요. 합병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신에 나가서 합병할 수 있냐 없냐 확인은 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 중요한 게 이제 합병은 지적 측량 안 해요.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명칭 줄 그어주세요. 토지 이동 조사. 이것도 장난쳐요. 토지 이용 조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얼마나 좋아. 봐요. 그래서 뭔가 하면요. 시험 보러 가실 때요. 함정을 미리 알고 가야 돼. 어디 함정을 파는지 미리. 시험 딱 나오면 미리 확인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문제 쉽게 풀립니다. 됐고. 그럼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앞으로 가주세요. 115. 자, 115인데, 자, 이제 문제가 뭔가면요. 115의 양가로 3번이 있죠. 합병 제한. 자, 별표 3개 딱 치고. 합병 제한. 현재 법에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는 못 외워요. 이렇게 할게요. 다시 책에는 지금 합병할 수 없는 경우고
그걸 제가 반대로 적을 거예요. 칠판은 합병 요건 요렇게.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자 합병했어요. 합병하면 몇 필지? 1필지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 합병 제한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주세요. 1번에서 6번까지 묶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소목동 연등축 그러시면 돼. 6번까지 묶어놓고 묶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거예요. 1필지 성립 요건 소목동 연등축 소목동 연등축. 그 다음 이제 7번 8번 두 개 별표. 오늘 그 두 개만 딱 볼게요. 7번과 8번. 자 7번 자, 책 보세요. 7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에 대한 다음 항목 등기 줄 그세요. 외의 등기가 있을 때 뭔가 하면 요거 외의 등기 쓰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거 이제 그거 기억니을 묶어주시고 기억니은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니은번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줄 걷죠? 자, 거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 이거 외의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지.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줄여서 이제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럼 이제 문제는 저당권 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죠. 자, 이유. 자, 이유 보세요. 둘 다 갑의 토지예요. 근데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이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보세요. 이유. 전세권, 지상권, 용의권이죠. 그 문제는 용의권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병을 시켰죠. 그럼 전세권 이게 한정되는 거예요. 지상권 이게 한정되고 권리 충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합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한번 보세요. 일필지죠. 전세권 어떻게 돼요? 여기 한정. 전세권이니까. 저당권은 전체 다 미시죠. 둘 사이에 뭐가 있다? 권리 충돌이 있다고. 그래서 합병할 때는 무슨 등기가 없을 것?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 말이지. 그거 하나 외우셔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 밑에 있어요. 줄 그어보세요. 디귿번. 파란 것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언어가 같은 저당권.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언어가 같은 저당권.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그게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시고 이런 사건 어때요? 자, 토지가 두 개가 아무런 등기가 없어요. 이게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토지는 시가가 2억. 2억. 둘 2억짜리예요? 근데 이제 소유자가요. 은행에 딱 가서 돈 빌렸어요. 3억. 그럼 3억을 빌리면 담보는 얼마쯤? 3억보다 많아야죠. 근데 3억 안 나가잖아. 어떻게 했어요? 토지 두 개를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했지. 한꺼번에 같이. 그럼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이죠? 그럼 이 두 개는 보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언어가 똑같죠. 그리고 어차피 3억에 대한 한계 담보죠. 똑같은 담보니까 합병할 수가 있다 그 말이라고. 그거를 뭐라 부른다? 창설적 공동저당케 합니다. 합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언어가 같은 저당권.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이겠지. 제목. 그럼 신탁은 나중에 볼 거고. 이제 8번 하나 더 볼게요. 8번. 합병하려는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이제 그 뒤에 줄 그어주세요.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상 토지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토지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 대상이다. 요거를 의무적 분할 그래야지.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그럼 사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떤가? 자, 갑의 토지예요. 자, 여기는 10의 전, 11의 전. 둘 다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죠. 자, 근데 소유자가요. 합병 전에 여기다가 자신의 주거용 건물을 딱 전놨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자, 이런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없다? 지목을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이걸 뭐라 부른다? 의무적 분할. 그렇게 하면 되지. 의무적 분할 X. 근데 그 밑에 얘 보세요. 다만 합병과 동시에 용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 제외한다. 뭔가 이거죠. 합병과 분할을 동시 신청하면 그때는 받아줘요. 이제 이 경우 합병과 분할을 동시 신청하면 합병 먼저, 분할 먼저. 분할 먼저. 자, 그럼 다시 잘 봐요. 11을 잘랐죠. 여기는 몇 번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11의 1 아니야. 분할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잖아. 1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1의 1이 되겠지. 두 개를 묶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7번은 간단하게 저당권 등이 없을 것. 8번은 뭐다? 의무적 분할상이 아닐 것. 또 이제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였어요?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그 말이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용 사유 있죠.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뭐 등록 전환, 합병 이런 거는 단독 문제 잘 나와요. 보시고 오늘도 프린트 제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오늘도 프린트 두 번째 2주차 복습 문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있죠. 이건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시험 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작년에 좀 개정이 됐잖아요. 지목 파트가. 그래서 시험 낸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자, 1번에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잡종지 맞죠? 그 뒤에 지하에서 석유로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 사용되는 부지는 요거는 광천지 그래야지. 광천지. 2번에 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은 폐차장과 자동차 관련된 동적인 시설물 같은 부지. 요거는 잡종지 맞죠? 답은 2번. 오케이. 3번에도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는 잡종지 맞죠? 그 뒤에 산림 및 원자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항무지는 요건 임야 그래야지. 또 4번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잡종지죠? 그 뒤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한다. 요거는 창고용지 그래야지. 5번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처장은 잡종지가 맞고 그 뒤에 일반공 중에 위락이나 휴양이 와 있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유원지 그래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개정된 법률을 이제 시험 낸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2번은 정답이 어디? 2번이죠. 취사기 함정을 파놨죠. 경계를 새로 정하면 이때는 무슨 장부 만들어야 돼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야지. 경계점 좌표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지적공부와 등록사. 자, 1번 토지대장에 소재 들어가요? 하죠. 고유번호? 있지? 2번에 임야대장. 지번 들어가요? 공시지가? 있죠. 자, 보세요.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공시가 왜 적었어요? 세금 거두려고. 오케이. 3번에 지적도. 경계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79의 1 가운데 네모칸. 자, 그 네모칸이 뭐다? 건축물의 위치 그랬지. 그럼 4번에 공유전병부. 소유권 지분 들어가요? 그렇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여기가 공유지인데 건물이 들어올 이유는 없지. X. 5번에 대지권 높부. 대지권 비율 들어가요? 하고 건물 명칭? 가야지. 아파트에 관한 사항. 자, 4번. 가장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쭉 늘어놓는 문제. 자,
이제 도면입니다. 자, 1번에 이제 소재 지번 들어가요. 그죠? 건물 번호? 건물 번호는 없어. 아까 우리가 건축물의 위치 그랬지, 위치. 그럼 2번에서 지번 들어가요. 경계도 들어가고, 건축물 구조의 위치 들어가고,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들어가고. 답 2번이네. 3번에 자, 토지에 소재 지번 들어갑니까? 가고요. 고유번호? 없지. 우리 외웠죠?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그랬으니까. 4번에서 지목 들어가요? 뭔 소리? 적었잖아. 대, 전, 답, 과목 이렇게 쓰잖아요. 부호로 적어주잖아요. 자, 부호 및 부호도는 없어. 요거는 글로 가야 돼. 경계점, 좌표표 가야 돼요. 부호 및 부호도. 그럼 도화성과 수치? 요건 있죠.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 없지. 무슨 도면에 고유번호가 들어가? 자, 5번에 지목 들어가요? 갖고 도화선도 있고 토지 고유번호? 없지. 건축 위치는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읽어 보셔야 돼. 자, 짜증나로 이제 풀어 집어넣었어요. 자, 5번 한번 풀어보시고. 30문제예요. 30회. 답만 탁 고르면 될 거예요. 요 문제는. 자, 틀린 것은 몇 번? 1번이에요. 1번이 우리 흔히 하던 불가시적 지역 공부죠. 열람시청은 누구에게?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래야지. 시도사는 포함이 없지. 이제 앞에 시도사 딱 지워야 돼요. 아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불가시적 지역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시도지사나 소관청에서. 열람신청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래야지. 시도는 빼야지. 나머지 지문은 보시면 되고. 6번. 등록전환 틀린 것은 1번. 등록전환은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고, 2번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법령에 따른 허가받으면 전환시킬 수 있다. 3번, 3번 이제 중간에 줄으세요. 사실상 형지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아까 이렇게 했죠.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조항이에요. 4번, 자,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원곰이 이내인 경우 임야장 면적을 전환 면적을 결정한다? 이렇게죠. 이내란 말은 증감이 작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도 믿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거지. 일단은 이제 등록 전환될 면적. 그렇게 해야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와야지. 임야장 면적이 아니고. 자, 5번. 5번은 그거네요.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촉탁해야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문제들이 가장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딱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이제 풀만하죠? 응? 뭐 또 어렵게 또 약한 모습을 또. 그래서 맨날 하는 말. 보세요, 제가 맨날 복습하지 보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복습하죠. 그리고 다음 주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왠가면 자꾸 들어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이게요. 듣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서 외워져요. 우리도 작전이 뭐라고요? 외울 때까지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